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IELTS 해커스 학원에서 리딩 담당하고 있는 박범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크게 딱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반적인 IELTS 리딩에 관한 어떤 백그라운드 정보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실은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는 시험 문제 풀 때 좀 밑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 그려보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 전략 팁에 대해서, 풀이 팁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그 시험 자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해볼게요. 여러분, IELTS 리딩은 딱 두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닝과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화면상에 보시는 것 같이 좌측에 있는 뭐 이를테면 아카데믹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 나오는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시험 자체가 이미 성격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어떤 시험 쪽에 응시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 간단하게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학, 뭐 학사학위, 석사학위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너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메인 목적은 이제 이민이죠. 근데 이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학사 이하의 이제 수준의 공부, 유학,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시험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아카데믹 모듈 시험이 보통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아카데믹 모듈 같은 경우는 총 3개 지문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긴 지문이 딱 3개가 나오고,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13문제짜리가 이제 2개가 지문이 구성되어 있고 14문제짜리가 하나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문제 개수는 40문제가 되죠. 근데 이 40문제 푸실 때 제한 시간이 여러분 이제 1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별게 없어요. 아카데믹 모듈 같은 경우는 긴 지문이 3개가 나오고 13문제짜리 2개, 14문제짜리 1개. 그러면 1시간 동안 안에 40문제를 푸셔야겠어요. 자, 그럼 문제 풀면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좀 리스닝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자, 3개 지문에 40문제를 푸시고, 자, 아직도 IELTS 문제는 토플과 좀 다른 점은 이게 페이퍼 베이스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필로 정답을 다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안수 시트 답안지가 있고 40문제가 되는 거를 전부 다 짧은 답 A, 뭐 B 이렇게 알파벳 적는 거에서부터 몇 단어, 2단어, 3단어까지 자필로 적으셔야 되는데, 자, 이게 리스닝과 다른 점은, 리스닝은 아까 함시윤 선생님께서 답안지 작성 시간이 따로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리딩 쪽에서는 답안지 작성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 1시간 동안 안에 몇 문제 푸셔야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40문제 푸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 풀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1시간 동안 안에 뭐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답안지 작성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시간 동안에 문제를 다 풀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답안지까지 내가 마무리를 쳐야 된다.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럼 아카데믹 쪽은 여러분 3개, 긴 질문 3개,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주어지고 답안지 작성 시간 없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트레이닝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제너럴 트레이닝은 조금 명칭이 다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섹션이 주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섹션 2가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지문 이제 2개씩 연결이 돼요, 보통.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긴 패스지, 즉 긴 지문이 하나 나오게 되고. 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13문제짜리 2개 지문, 2개 섹션. 그다음에 14개짜리 하나 해서 총 40문제 1시간.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공통점은 3개 섹션에 40문제 1시간 동안 안에 푸셔야 되고, 다시 답안지 작성 시간 따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지니까 그거 꼭 명심해서 하셔야겠어요. 근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자필로 적는 것과 컴퓨터 마킹하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내가 자필로 답안지를 다 적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카데믹인지 제너럴 트레이닝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택, 본인이 내가 어떤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셔야겠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부터가 좀 제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막연하게 이제 긴 지문 같은 거를 우리가 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리딩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 타입이, 즉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A, 그래서 다양한 어떤 문제 유형에 대한 선행 학습이 반드시 먼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가 한 지문에 많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문제 파악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드릴 거고, 그러면은 문제 파악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지문에서 내가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 근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더 찾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팁을 그 다음에 좀 드려보도록 하고, 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근거까지 찾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답을 내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팁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문제랑 비슷하게 해서 실제 문제 나오는 것처럼 좀 시뮬레이션 구성해서 실제 예제까지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요게 이제 순서대로. 자, 그러면 요거 이제 B번부터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러면 제가 첫 번째 A번에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이제 서서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통 한 지문에는 이제 두 바닥에 걸쳐서 지문이 나오게 되겠고 다양한 문제가 나와요. 물론 문제 타입은 제너럴 트레이닝이든 아카데미가 똑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 타입이 똑같다. 그 밑그림 그리면서 가보세요. 자, IELTS 리딩이 지금 제가 문제 유형이 많다고 했는데 보통 12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운데 보시면 이 텍스트는 여러분 지문이거든요. 이 많은 문제를 제가 좌측 사이드와 우측 사이드로 나눴는데 그 기준이 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 문제 유형치 몰라도 괜찮으세요. 자, 좌측에 있는 문제는 제가 화살표를 이제 지문과 동일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의 흐름과 어떤 지문에서 내용 전개의 흐름이 똑같은 거를 가르쳐 주게 되고, 그러면 이건 식겠죠, 여러분. 내가 문제 풀 때 이 유형, 지금 좌측에 있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 순서대로 쫙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측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살표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글의 전개 순서와 문제의 번호 순서와 흐름이 비일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자, 그럼 딱 보더라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측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이게 순서 일치냐, 순서 비일치냐, 그거에 대한 밑그림 확실히 있어야겠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제 지문은 두 바닥 정도가 되는 지문이 나오게 되고 개별 한 지문에는 뭐 13문제짜리 2개, 그다음에 14문제짜리 1개. 근데 이때는 여러분 보통은 2개에서 4개 정도가 되는 이제 다른 문제로 구성이 돼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한 지문에 3개, 즉 각기 다른 3가지 유형의 문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한 지문에 내가 똑같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나오는데 그것에 한 3개 정도가 나온다. 2개짜리 나올 수도 있고 4개짜리 나올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3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제 문제도 이따가 띄울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알았냐면은 긴 지문이 나오고 문제는 13개 혹은 14개나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3개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첫 번째죠, 여러분. 내가 리딩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지문을 먼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안 되겠고 문제를 봐가지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먼저 파악해서 시간을 최소화하는 법에 대한 좀 팁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 방금 봤던 거죠. 오늘은 제가 이 3가지로 좀 구성해봤어요. 지금 좌측에 나와 있는 뭐 true or false, not given 순서 일치, 그다음에 sentence completion 순서 일치. 네, 뭔지 모르겠지만 매칭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순서 비일치. 요것만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와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제가 디렉션도 일단 줄 건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봤을 때 true, false, not given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왔다.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문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 일단 문제 디렉션은 여러분 요래요. 답 같은 경우에는 딱 3가지로 내시면 되는데, 자, 내가 답을 true로 적을 때에는 아까 문제 봤었죠, 여러분. 그 문제가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와 여러분 agrees with니까 이걸 일치할 때 우리가 답을 true, 뭐 한국말로는 참일 때 그러면 true 적으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false로 답을 낼 때에는 if the statement 밑에 나와 있는 문제가 contradict. contradict라는 표현이 어떤 말이죠? 다르다. 그래서 모순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문의 정보와 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을 때는 false로 답을 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거 한번 봐볼게요. not given, not given은 일단 주어지지가 않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옵션은 해당 정보에 관해서 지문에서 내가 이거를 찾을 수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이 말 다시 바꿔서 내면은 이 답이 true인지 false인지 우리가 판별을 못할 때는 말과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3가지 중에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와봤어요, 여러분. 자, 문제가 많아요, 5번까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8문제가 더 있겠죠, 여러분. 한 지문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시간을 효율적으로 파악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순서 일치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1번 문제를 지문에서 먼저 풀어내야 그 이후에 2번 문제에 대한 힌트가 지문에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처음부터 문제를 다 읽을 필요가 없겠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럼 시간 이렇게 우리가 과감히 정리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1번 문제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밑에는 과감히 버려도 좋아요.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해석할 건 알겠지만 그냥 눈으로만 익혀보세요. 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is funding three studies. 그냥 요거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로 순서 일치 문제, 여러분. Sentence completion. 자, 요것도 보니까 여러분 6번부터 9번까지 문제가 나와 있고, 자, 그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아까 빈칸 뚫려 있던 거를 완성하는 건데 지문에서 단어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직접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속에 있는 단어를 어떤 단어 제한에 맞춰 가지고 고르는 문제가 되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좀 파악해 봅시다, 여러분. 얘는 순서 일치 문제니까 똑같이 처음부터 이걸 다 읽지는 말고, 다 읽는다고 치더라도 지금에서 다 아마 우리가 기억이 못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지능을 갖고 있다라면, 그죠? 그러면 7번, 8번, 9번을 과감히 버려요, 여러분. 이것도 순서 일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뭐만 읽냐면은 6번 문제 쪽만 먼저 조금 선별적으로 캐치해가지고 읽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머릿속에서 이걸 넣어보세요. 뭐 개미들이 ant 뭐 하는 것 같아요? In the thousand 뭐 떼져가지고 수천 마리씩, 얘네가 수천 마리 떼져가지고 along narrow trails 뭐 좁은 길 같은 거, 오솔길 같은 거, 산길 같은 거를 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칸에 과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지문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되죠. 지금 과감하게 7번, 8번, 9번을 버리고 갑시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유형을 보니까 이제 매칭 쪽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매칭은 말 그대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사람과 문제와 관련 있는 것끼리 이제 연결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매칭 쪽은 혹시 기억나요? 그 순서 일치라고 했는지 비일치라고 했는지? 비일치. 그러면 다시 지금 동일한 한 지문인데 문제가 벌써 13개가 나왔어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얘는 순서가 비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를 과감히 아예 읽질 않아요. 시간이 우리가 아껴야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매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사람 이름. 내가 글쓰기고 문제 출제자인데 사람 이름 함부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쨌거나 사람과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사람 이름은 지문에서 여러분 똑같이 등장하겠어요? 바꾸겠어요? 똑같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칭 문제라는 거 봤을 때 지문 속에서 바뀌지 않을 만한 이 사람 이름을 빨리 찾아서 그 주의를 읽어서 답을 내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특성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파악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이제부터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든 IELTS 문제는 지문에서 반드시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근거를 찾는 데 대한 조금 더 효율적인 팁은 뭔가 한번 그걸 좀 봐볼게요. 지문에서 관련된 표현이 어디가 있나요? 자, 이거는 문단단이라고 읽기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 쓰는데요, 표현을. 자, 보통의 한 지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패세지에 여러분 흔히 paragraph는 뭐죠? 문단이죠. 그러면 한 개 지문에 보통 6개에서 9개 정도가 되는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지문 전체를 하나로 틀로 하나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쪼개는 거죠. 자, 단락 단위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담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분명히 차이가 있겠고, 근데 우리는 문제로부터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찾아야 되는 내용을 담고 왔어요. 그것은 true false 낚기 문제 1번, sentence completion 첫 번째였던 6번. 근데 매칭 쪽은 아예 문제를 안 읽었지만 머릿속에서 뭘 그리고 왔죠? 사람들의 뭘 그리고 왔어요? 나온 것처럼 이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표현이 관계되는 게 어딨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찾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천천히 정독하면은 리딩 시험에서 여러분 그걸 시간 내에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거를 일단은 빠르게 결국 어떤 좀 바뀐 표현이 뭔지 혹은 비슷한 단어가 뭔지,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서 그랬던 키워드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 이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표현이 뭔지, 그걸 지문 속에서 좀 빠르게 읽기를 통해서 먼저 찾고, 그래서 관련 근거를 먼저 찾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편집했긴 했는데 지금 밑줄 좀 그어봤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읽고 왔던 문제 어떤 문제와 이것도 우리가 읽고 왔던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좀 대응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좀 대응이 되는지, 밑에 거는 좀 어떤 문제가 좀 대응이 되는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일단 성공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세하진 않았지만 문제에서 내가 어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정독해야 되는지를 일단 먼저 찾은 거예요, 문제로부터. 그 마지막 근거를 찾았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와 비교를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제. 자, 우리가 의심을 했으니까 그럼 실제 6번 문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첫 번째 제가 몇 줄 그은 문제가 좀 대응이 됐었는데, 자, 뭐 어쨌든 마지막은 비교예요, 여러분. 지문에 있는 문장과 문제와 비교죠. 내용 쪽으로 맞춰야 되니까.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니까 다시 문제는 개미들이 수천 마리씩 오솔길 같은 거를 그렇지 따라서 뭐 하는 것 같은데 동사 자리 같아요. 그럼 문제에 있는 표현을 우리가 왜 이걸 굳이 골랐냐면 개미 표현 나오고 떼지어서 in a group of a few thousand, 그룹이죠. 그럼 along the path, 길이에요. through countryside. 그럼 여기는 아마 trail 쪽과 대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근거를 좀 잡아봤을 때 빈칸은 어떤 단어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지. 요건 이제 march거든요. 얘네들이 진군한다 이렇게 떼져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리딩 쪽은 지문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근거를 먼저 위치를 먼저 잘 파악하고 실제 근거 문장을 탁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좀 가보셔야 돼요. 지금 순서 일치 문제 첫 번째를 풀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거는 새로운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6번만 읽고 사실 7번을 여러분 읽었어요? 읽지 않았어요? 안 읽었어요. 근데 지금 6번 문제 풀었으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잽싸게 그 6번 문제 next question을 빠르게 읽고 다시 이제 지문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틀로. 자, 그다음에 true or false 낚기 문제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희가 문제를 먼저 읽고 굳이 여기를 관련 달라고 먼저 의심했던 것은 아마도 여러분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죠? 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그죠? 그 다음에 뭐 studies, 연구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study.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해봤고, 그럼 이제 내용 쪽 이제 정확한 해석부터 비교를 해봐야죠.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해당 단체가 현재 펀딩이란 말은 자금을 대고 있는데 몇 개 연구 지금 자금되고 있죠? 3개. 그럼 이제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야죠. 최근에 호주 뭐 연구협회라는 데서 이만큼의 보조금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 들어가는 보조금이냐면은 Earthray AS자니까 연구는 몇 개예요, 여러분? 1개짜리면서 몇 년짜리 연구예요? 3년짜리 연구 1개. 그런데 뒤에 문제가 보니까 HC1AD 이거는 뭐뭐들 중에 1개예요. 1214개 연구 프로젝트 중에 1개니까 실제 이 단체가 지금 연구를 몇 개 지원하고 있는 거죠? 1214개. 그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답을 내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문제에서는 3개 연구 자금되고 있다. 지문에서 실제 몇 개 지금 되고 있죠? 1214개. 그러면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negative일까요? 그렇지, false. 바로 맞았어요. 자, 분명히 지문에서 여러분 근거를 잘 짜서 답을 제셔야 되고,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러분. 순서 일치 문제니까 우리가 2번 문제 지금 파악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1번 문제 풀었다면은 어디 가야겠어요, 여러분? 2번 문제 다시 읽고 오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야지만의 지문을 한 번에 다 읽으면서 문제도 딱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못 푼 문제가 있다. 그걸 막아는 거예요. 내년에 또 와야지 또 봐야 돼. 그럼 안 된다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방금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순서 쪽 문제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풀었으면은 그 다음번 문제를 읽고 오고, 즉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떤 표현을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단락 단위로 우리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매칭 문제가 지금 없었죠. 사람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다음 달에 읽으실 때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어떤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그려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가시는 거겠어요. 항상 지문에서 뭐를 찾아야 되는지는 문제로부터 파악을 하고 가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문제의 특성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전략을 잘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해결했던 문제는 각각 true, false, not given 1번, sentence completion 1번을 풀었, 6번을 풀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2번, 7번 여전히 매칭 문제, 사람, 이름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전략적으로 푸는 거예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해석하지 말고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는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문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문제풀이 팁을 여기까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이제 문제 유형별 어떤 접근법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와 더불어서 좀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시게 되면은 실전 문제 포맷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그걸 적용하는 것, 즉 한 지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전략적인 연습도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게 되겠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답을 못 내는 경우는 어떨 때 못 내냐면은 해석이 안 될 때.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뭐겠어요, 여러분? 단어를 몰라요. 그다음에 해석을 잘한다는 게 또 뭐가 맞춰져야 되냐면은 그래머가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시험은 유형이니까 유형에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사실 1시간이면 우리가 다 알려줄 수 있지만, 마지막 결국에 답을 도출하는 가장 마지막 키는 뭐냐면 그냥 독해 실력이죠, 여러분. 그래머와 단어.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야겠어요. 우리 IELTS 리딩 여러분 어려운 시험 공부한다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학 가서 괜히 이제 뭐 조금 어려워가지고 다시 복귀하느니 이번에 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 가서 성적도 잘 맞고 성공적인 유학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헬카스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쪽은 준비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우리 기회가 된다면 수업 시간에 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순서 아마 이어서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수고 많았고 마저 잘 듣고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칠게요, 여러분.